안녕하십니까. 예, 평소에는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하고요. 오늘은 MBC 라디오 특별 생방송 우린 설날이 좋다 5부와 6부의 진행을 맡은 이진우입니다. 예, 고향 갔던 분들 슬슬 집으로 돌아오실 시간이라 그런가요? 아침에 저도 방송국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도로 곳곳이 좀 막히기 시작했더군요. 막히는 도로 때문에 짜증 좀 나시죠?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 짜증 덜어드리려고 MBC 라디오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늘 밤 10시까지 특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디로 가면 그나마 좀 덜 밀릴지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 짬짬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건데요. 이런 압축 성장을 하는 동안 설 명절의 풍경도 참 빠르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설 명절의 귀성길과 귀경길 풍경은 과거와는 달리 요즘 어떻게 달라졌는지, 과거에는 또 얼마나 달랐는지, 그리고 설날에 주고받은 선물들은 또 예전에는 어땠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시절의 경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그래 맞아 그땐 그랬지 이런 생각이 아마 저절로 드실 겁니다. 자, MBC 라디오 특별 생방송 우린 설날이 좋다 5부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MBC 라디오 특별 생방송 우린 설날이 좋다 5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고속도로 얼마나 막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도로공사에 나가 있는 하진아 리포터. 네, 점심시간 가까워지는 지금 고속도로 충청권 중심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신탄진에서 옥산, 기흥 동탄에서 신갈 정체가 길고요. 부산 방향은 북천안과 입장 부근. 네, 하진아 리포터, 이수림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여기저기 많이 막히죠. 예, 내가 가는 길만 막히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서울 시내 그리고 수도권 교통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경에 나가 있는 김유정 리포터 불러보죠. 네, 수도권 도로들도 정체 구간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간선도로가 어려워서 외곽 쪽으로는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어렵고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에서 목도. 네, MBC 라디오 특별 생방송 우린 설날이 좋다 5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뭐 휴대폰에서 교통정보 다 나오는데 굳이 라디오에서 교통정보 왜 자꾸 전해주냐 이런 분들도 제 친구들 중에는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막힌다는 얘기 들으니까 내 길만 막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마음 편하시지 않으십니까? 예. 자, 오늘은 박연미 경제 컬럼니스트와 함께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빠르게 달라졌던 설 풍경 변천사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설날은 뭐 예전부터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이었는데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또 이제 설쇠는 분위기도 다르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고향 오가기가 더 어려웠나요? 아니면 예전에는 다들 그냥 시골에 살았으니까 괜찮았나요? 더 어려웠죠. 서울로 그 모여들던 시절 저희가 타임머신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사실 서울 인구는 이름이 한양에서 경성, 다시 서울이 되는 동안 꾸준히 늘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데 54년에 서울 인구가 124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60년이 되면 불과 6년 사이에 244만 명. 그러니까 지금 100만 명이 넘게 늘어나게 되죠. 또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65년이 되면 인구가 347만 명, 70년에는 543만 명까지 폭증을 합니다. 뭐 5년에 100만 명, 200만 명씩 늘어나네요. 굉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 버리니까 당연히 이 도심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예. 66년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 380만 명이 살고 72만 가구가 있었는데 예. 절반은 집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판자촌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거나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한 채로 있었는데 집이 없다는 거는 정말 살 집이 없었다는 뜻이네요. 정말 살 집이 비를 피할 곳이 정말로 없었다는 그러니까 남의 뜻이에요. 집에서 새 살았어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월세나 전세 살아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람이 이렇게 서울에 모여들었다. 이 얘기는 고향 가는 길이 정말 어마어마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랬겠네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고향 가는 길에서 고향 가려는 인구도 갑자기 그렇죠. 늘어났을 것이고 그러면 정말 귀성전쟁이라는 말이 요즘은 사실은 뭐 표현이 늘 익숙해져서 귀성전쟁이라고 합니다만 그렇죠. 그냥 좀 막히고 말잖아요.
이거는 근데 뭐 그때는 정말 전쟁이었나 봅니다. 인명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은 우리가 왜 해외 토픽에서 중국, 인도 명절 풍경으로 가끔 듣는 얘기입니다만 예. 1960년대에는 급기야 서울역에서 설 귀성인파 31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이에요. 3등 열차는 당시 지정석이 없었거든요. 해서 먼저 찜하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설날을 이틀 앞둔 1960년 1월 26일 밤에 귀성객들이 플랫폼으로 한 번에 뛰기 시작한 거예요. 앉으려고. 그러다가 일부가 계단에서 쓰러지면서 31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벌어집니다. 서울살이에 지친 서민들의 고향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좌석표, 입석표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3호차 21번 이렇게 찍어준 것도 아니고 100m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앉아서 가는 거죠. 아니 어째 그렇게 했대요? 과거에 아니 저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예. 밤새워서 고향 가는 티켓 구매하고 그 버스에서 입석으로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래요. 입석이 있긴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좌석 입석도 심지어는 구별이 없으니까 먼저 달려가면 의자에 앉아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서서 가고 하니까. 그렇죠. 야, 이게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열차 지붕에 또 사람들이 매달려서. 타서 가기도 네. 하고 괜찮나 싶긴 한데 그랬던 게 기억나는데 괜찮아요. 우리도 뭐 네. 얼마 안 된 일이네요. 1960년이면 그냥 한 불과 한 5, 60년? 60년? 네. 우리 부모님들이 겪었던 일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귀성객들 몰리는 서울역 이런 곳에는 이 질서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경찰이 이 질서 유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귀성객들을 범죄 용의자처럼 다루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후에 이게 뭐 민주화 이전의 옛날 얘기니까 명절 때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서 기다란 장대하고 빗자루를 들고 경찰들이 대기를 합니다. 왜요? 어디 왜요? 걸리기만 걸려라, 누가 뛰거나 새치기만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아, 이제 호루룩이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닌 거죠. 예컨대 1968년 10월 6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추석 전날이었던 10월 5일에 서울역에 20만 명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의 질서를 유지하는 건 지금으로도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전날이니까 그럼 밤새워서 밤새우는 거죠. 기차 표를 사서. 타려고.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또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치기 시비를 벌이다가 멱살잡이를 하고 세상에. 일부 귀성객들이 난투극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경찰이 이제 사람들을 무작위로 막 몽둥이와 대나무 빗자루로 때리는 일이 벌어져요. 당시에 5m짜리 장대를 휘두르면서 질서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이 장대가 매년 몇십 개씩 부러질 정도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는 1977년에 네. 추석 때 이 통계를 내기도 했어요. 장대 몇 몇 개 개가 부러졌는지? 부러졌느냐, 네. 얼마나 혼잡도가 높았느냐를 보는 척도였는데 전년 대비 15개가 더 부러졌습니다. 그런 이렇게 거죠. 했다는 그런 거예요? 통계였는데 77년 추석에 장대 70개를 준비했지만 모두 부러졌고요. 78년에는 설에 장대 50개를 소진했다. 이게 경찰이 발표를 합니다. 5m짜리니까 굉장히 긴 건데 혼자 이게 들기도 애매한. 줄을 쫙 서거나 아니면 앉힌 다음에 이 네. 장대를 길게 들어서 머리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치 이 레이더처럼 움직였던 거예요. 이거 뭐 위쪽에서요? 그러니까요. 왜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지금 같으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신문에서 사회면에서 이 귀성객들이 이렇게 다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야. 반인권적인 일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지적을 하지만 경찰은 또 자기들대로의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 아니면 통제가 안 되니. 통제가 안 된다 해서 갑론을박 속에서 이런 분위기가 70년대 후반까지 사실 이어져요. 79년 추석 때에는 서울역에서 이 질서를 유지하는 용역 직원들을 고용을 하는데 이 장대로 사람을 후려치다가 이제 귀성객들하고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그렇겠죠. 하고 귀성객들도. 80년대까지도 사실 이 장대가 쓰입니다. 결국은 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차량 등록 대수 100만 대가 넘어서면서 자가용들 좀 사시니까. 안 탄다, 내가 기차 안 타고 만다 이런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60년대까지만 해도 기차가 전체 귀성객의 절반을 실어 날랐는데 이후에 마이카 시대가 열리면서 폭행 시비는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야, 우리가 이럴 때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가끔 저 아시아의 우리 예전의 모습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나라에 가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같지만 여기는 왜 이렇게 줄도 안 서시고 사람들이 다들 착하기는 한데 왜 그러실까 그 다 싶은 우리가 했던 겁니다. 우리 예전의 모습이네요 정말. 네.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이제 몰리니까 사람들이 그럴 텐데 그러면 그럼 그러지 말고 설날 1, 설날 2, 설남 3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서 가을방학, 겨울방학 이런 식으로. 네, 주민등록번호가 짝수로 끝나는 분은 설날 1에 고향 내려가시고. 괜찮은데요. 그 홀짝제. 그러니까 요즘 차량 많이 몰리면 차량 2부제, 네. 5부제 하듯이 농담입니다만 그런 식의 고민도 좀 했겠어요. 신정, 구정 나눠서 하는 게 아마 그래서 시작됐나요, 그럼? 저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게 참 가슴 아픈 역사하고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 일본이 1월 1일 그러니까 양력설을 쇠잖아요. 이게 그 일제 강점기가 남긴 어찌 보면 상흔입니다. 구정으로 부르던 설날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게 고종 33년 1896년이었어요. 네. 이후에 90여 년 동안 이걸 낡은 풍습이다 해서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만 무조건 쇠라. 그렇죠. 까치 설날에 설 쇠고 그 우리 설날에는 설 쇠지 마라. 이게 정부의 시책으로 내려오는데요. 예. 일제가 본인들이 쇠는 신정쇠라고 강요하고 또 우리 설을 부정하면서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데 이런 분위기가 근 100여 년 이어져요. 또 그래서 해방 뒤에 가장 강도 높게 음력설을 못 쇠겠던 정부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승만 정부 시절입니다. 1950년에 그래서 2월 3일 서울시가 구정 과세 금지라는 조치를 내놓는데 구정 세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이중 과세 금지라는 운동인데요. 서울시경국장까지 담화문을 내고 설 전후로 3일 동안 전국의 모든 경찰을 총동원해서 충무로와 종로 상점가들이 정상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말 안 듣고 설 쇠러 가는지 감시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가게문도 닫지 말라고. 가게문 닫지 말라는 거죠. 구정쇠명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고 혹시 이 장사를 안 하는 업자들은 열흘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건데 철시를 하는 사람은 영원히 철수할 수도 있어. 이 멘트가 구체적으로 그 정부 당국자의 입을 통해 나갑니다. 그럼 그때 장사하시던 분들은 그것 때문에라도 설쇠로 고향 못 가셨겠네요.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하지만 이 전통적으로 세우던 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아요. 해서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떡방앗간 영업 금지. 떡도 하지 말라고. 떡을 혹시 해먹을까 봐. 구정쇠일까 봐. 떡방앗간이 이때 영업하면 안 되고요. 소와 돼지 도축도 금지가 됐습니다. 혹시 고기 사 먹을까 봐 설이라고. 해서 결국 1950년 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돼지 80마리를 몰래 도살해서 팔았던 정육점 주인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러니까 또 고기값은 올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니까요. 1980년대 과외 금지할 때 느낌하고 비슷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음력설에는 한복도 어린이들한테 입히지 마라. 이것도 단속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면서요? 이게 각급 학교를 통해서도 전달됐던 내용인데 어린이에게 새 옷 입히기 금지. 구정에는 절대 새 옷 사주지 마라. 이게 정부 시책으로 내려가요. 설빔이라고 그때 그래서 설빔 금지. 설날 근처에 오면 또 새 옷 사주고 그랬던 풍습이 있었는데 때때 옷을 절대 입히지 마라. 이런 시책이 하달이 됐는데 지금 같으면 사실 이게 블랙 코미디잖아요. 이게 왜 다 구정 쇠지 말라는 거였어요? 말라고 신정으로 세고 끝내라고? 네. 1954년에 그래서 이게 정부 합동 대책으로 나와요. 보사부, 내무부, 문교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해서 학동들의 설빔 차림 등교 금지 이런 명령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런 명령이 오랜 전통을 이기지는 못해요. 해서 긴 시간 동안 강력하게 단일 과세 운동, 그러니까 신정만 쇠라 이런 운동이 이어지지만 1957년 11월 23일 동아일보를 보면 어린이들이 예쁘게 한복 차려입고 거리를 걷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58년에는 해도 이게 그 시책대로 안 되니까 각급 학교 교사들에게 구정이 다가오는 시점에 설에 대해서 수업 중에 언급하는 교사는 문책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그때도 계속 됩니다. 금지였군요. 그렇죠. 설날 이야기 하지 말기. 아예 언급을 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신문들도 이런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했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써라 뭐 쓰지 말아라 이런 탄압들이 있었다 하니. 그런 것도 있었고 한때 우리가 외국 것은 좋은 것이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구정을 무조건 낡은 구습으로 몰아버리는 일본 언론도 있었어요. 해서 일부 신문들이 사설을 통해서 외국 손님들이 구정을 쇠는 우리를 볼지
정말 수치스럽다. 어떻게 볼지 수치스럽다. 그렇고, 뭐가 수치스러워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이게 되게 과한 표현도 나오는데 예. 일부 몰시국 악덕배라고밖에는 규정 지을 수 없는 시민들이 음력 과세를 하기 위해 광태를 부리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몰시국이라는 거는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는 네. 이런 그 무지한 사람들이 이거 옳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참 큰일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그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네. 2월 달에 설날이라고 해서 막 그 새해를 한복 입고 기념하고 다니면, 이러는 거 네. 보면 얼마나 우리 창피하냐. 우리 얼마나 미개하게 보겠느냐. 그런데 우리 지금 설 특집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MBC 라디오 설날 특별 생방송. 우린 설날이 좋다. 이게 과거 같으면 단속 대상이었다는 거죠, 지금? 저희 지금 다 현장에서 현장 체포 대상이죠. 네. 근데 다만 결국은 이러다가 포기했나 보군요. 그냥 그래요. 전통이니까 음력설 셉시다 이렇게. 네,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고종 33년 이후 근 100여 년이 걸려요. 이게 그 단속을 하지만 설날 그 기사들을 보면 실제로 단속을 했던 공무원들도 갑자기 몸이 아픈 거죠. 구정을 앞두고는. 저 아니면 단속 못 나가겠습니다. 집안에 대소사가 생기거나 갑자기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그렇죠. 우환이 들거나 해서 다들 설을 쇠러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빠져나갑니다. 지행에 완전한 불일치였는데 정치권도 이때 회기를 일부러 잡아놨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휴회가 돼요. 국회의원들도 국회에 안 모이고. 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야 간 합의로 휴회가 되고요. 그래서 1985년이 되면 정부가 아이고 의미 없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도 이중과세 단속은 구태가 남아 있어서 당시까지만 해도 설날을 민속의 날이라고 격하해서 불렀어요. 네. 그리고 1989년이 돼서야 설날 이 이름을 되찾습니다. 1989년 이전에는 네. 거의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는 정부는 국민들한테 음력설 제발 좀 쇠지 말라고. 그렇죠. 이런 몹쓸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별거 아니고 우리의 전통인데 참 창피하게 생각하는 게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도 얼마 없는데 이런 불필요한데 행정력을 왜 낭비했나 싶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뭐죠? 설빔으로 학교 나오지 말아라. 때때금지. 이게 54년이면 전쟁 끝나고 나서 지금 정신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랬나 보네요. 하기야 그런데 1988년 우리 올림픽 한 무렵만 해도 서울 시내 곳곳에 우리 언덕에 요즘은 경치 좋은 이른바 달동네라고 불리던 네. 곳에 커다랗게 장막 치는 그런 공사 했었어요. 저 살던 동네에도. 안 보이게 그래서 하려고. 길가에서 안 보이게 그렇죠. 하려고. 창피하다고. 없는 셈 치는 거죠. 음.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장벽이 더 창피해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하는 건데. 예, MBC 라디오 특별 생방송 우린 설날이 좋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설 풍경 변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강한 이야기들 많이 듣네요, 오늘.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카니발이 부릅니다. 그땐 그랬지. 참 어렸었지.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MBC 라디오 특별 생방송 우린 설날이 좋다 6부가 시작됐습니다. MBC가 아주 비싸게 사들인 LTE 중계차가 지금 부산을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LTE 중계차 비싸게 샀으니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중계차 연결하죠. 연민주 리포터. 보라동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안녕하세요. 그 태양 바로 제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비싼 LTE 중계차 속의 리포터 연민주입니다. 네,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부산을 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부산을 출발해서 아무래도 설날이 지나면서 진정한 무술년 새해가 밝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를 좀 희망차게 시작하려면 동해 쪽에서 해를 좀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해 고속도로 부산 포항 구간에 올라서서 지금은 두 번째 목적지인 포항에 거의 다다른 지점에서 갓길을 잠시 세웠습니다. 중간에 차는 세워두고. 네, 그렇습니다. LTE 중계차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 통신망으로 우리가 서로 통화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겠죠. 그렇군요. 고속도로 상황은 어때요?
네. 일단은 아까 들으신 것처럼 그 영남권은 아직 정체가 많이 시작되지 않아서요. 이 포항으로 오는 고속도로 위는 거의 정체가 없었습니다. 제한 속도, 최고 속도인 100km 가까이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10시 반쯤에 경주 톨게이트를 지나고 지금은 뭐 정체 없이 포항에 거의 다 도착한 상황입니다. 네. 부산이 고향이라고 들었는데 계속 그럼 저 동해안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겁니까? 강릉 위쪽까지? 네, 원래는 저희가 항상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갔는데 예. 좀 지겨워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좀 찾아보다가 동해바다가 보일까 하고 동해고속도로로 왔는데 바다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여기서 한 10분 정도 나가면 바다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동해고속도로를 한번 타봤습니다. 네.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동해안으로? 네, 이제 동해고속도로에서 포항을 거치고 대구로 넘어가서 대구에서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잠깐 동해안을 달리는구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에 펼쳐질 바다가 그럼 마지막 바다일 테니까 즐겁게 보고 돌아오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연민주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MBC 라디오 특별 생방송 우린 설날이 좋다. 예,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던 이야기 계속 좀 이어가 보죠. 야, 예전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구정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뭘 그렇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맞아요. 설날에 네. 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뭐 한 이제 30-40년 넘었네요. 그때도 구정 세는 학생 손들어 보세요. 뭐 신정 세는 학생 손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선생님께서 물어보신 적이 있었는데 저도 구정 세는 게 조금 좀 그 쭈삣거려졌던 약간 자랑스럽지 기분이 않은. 지금 생각하니까 기억이 나네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설날하고 추석하고 우리의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고유의 명절인데 단연 설날이 좋았습니다. 저도 왠지. 어, 왜일까요? 추석은 이상하게 싫었어요. 추석도 저도. 그냥 설날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설날이 생각이. 추웠는데 괜히 좋았어요. 세뱃돈 때문에. 순수하게. 네, 이제는 뭐 줘야 될 나이가 됐습니다만. 네. 얼마나 주셨습니까? 참 박연미 칼럼니스트도 뭐 조카들도 있을 거고. 네, 저는 그 설 연휴 시작되기 전에 직장인들이 설 앞두고 세뱃돈 예산을 평균 18만 6천 원씩 잡았다 이 내용을 봤는데 저는 오바했습니다. 평균 이상이었던 걸로. 줄 사람이 많으면 많이 나가는 거죠.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도 이 장난감의 단가를 알더라고요. 해서 함부로 10,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정말 그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다른 의미의 이중 과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절 받으면서 세뱃돈 주고 네. 어른들께는 절하면서 또 절값을 드리고 이러는 세대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 세뱃돈 주고 나면 이 지갑이 그렇긴 홀쭉해집니다. 하죠. 네. 또 예전에는 친척들도 많았었던 시절이고. 대가족이었죠. 네. 그래서 네. 뭐 그 당시 돈으로 1,000원씩만 받아도 여러 명한테 받으면 십시일반. 예, 그러면 뭐 괜찮은 장난감 살 수 있었는데 네. 요즘엔 맞아, 어른들 몇 명이 아이들을 또 부양해야 되는 맞아요. 부양비가 높아져서 그렇군요. 얼마쯤 줍니까? 그러니까 다들 고민이긴 하던데. 이게 그 세뱃돈의 적정 금액은 그 매년 논란거리기도 한데요. 사실 이 한 교육 콘텐츠 회사가 그 메가포털 사이트에서 성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초등학생은 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열차 지붕에 또 사람들이 매달려서. 타서 가기도 네. 하고 괜찮나 싶긴 한데 그랬던 게 기억나는데 괜찮아요. 우리도 뭐 네. 얼마 안 된 일이네요. 1960년이면 그냥 한 불과 한 5, 60년? 네. 우리 부모님들이 겪었던 일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귀성객들 몰리는 서울역 이런 곳에는 이 질서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여기 경찰이 이 질서 유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귀성객들을 범죄 용의자처럼 다루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후에 이게 뭐 민주화 이전의 옛날 얘기니까 명절 때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서 기다란 장대하고 빗자루를 들고 경찰들이 대기를 합니다. 왜요? 어디 왜요? 걸리기만 걸려라, 누가 뛰거나 새치기만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호루룩이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닌 거죠. 예컨대 1968년 10월 6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추석 전날이었던 10월 5일에 서울역에 20만 명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의 질서를 유지하는 건 지금으로도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전날이니까 그럼 밤새워서 밤새우는 거죠. 기차 표를 사서. 타려고.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또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치기 시비를 벌이다가 멱살잡이를 하고 세상에. 일부 귀성객들이 난투극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경찰이 이제 사람들을 무작위로 막 몽둥이와 대나무 빗자루로 때리는 일. 안녕하십니까. 예, 평소에는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하고요. 오늘은 MBC 라디오 특별 생방송 우린 설날이 좋다 5부와 6부의 진행을 맡은 이진우입니다. 예, 고향 갔던 분들 슬슬 집으로 돌아오실 시간이라 그런가요? 아침에 저도 방송국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도로 곳곳이 좀 막히기 시작했더군요. 막히는 도로 때문에 짜증 좀 나시죠?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 짜증 덜어드리려고 MBC 라디오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늘 밤 10시까지 특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디로 가면 그나마 좀 덜 밀릴지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 짬짬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건데요. 이런 압축 성장을 하는 동안 설 명절의 풍경도 참 빠르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설 명절의 귀성길과 귀경길 풍경은 과거와는 달리 요즘 어떻게 달라졌는지, 과거에는 또 얼마나 달랐는지, 그리고 설날에 주고받은 선물들은 또 예전에는 어땠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시절의 경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그래 맞아 그땐 그랬지 이런 생각이 아마 저절로 드실 겁니다. 자, MBC 라디오 특별 생방송 우린 설날이 좋다 5부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MBC 라디오 특별 생방송 우린 설날이 좋다 5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고속도로 얼마나 막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도로공사에 나가 있는 하지나리 전쟁이라는 말이 요즘은 사실은 뭐 표현이 늘 익숙해져서 귀성전쟁이라고 합니다만 그렇죠. 그냥 좀 막히고 말잖아요. 이거는 그때는 정말 전쟁이었나 봅니다. 인명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은 우리가 왜 해외 토픽에서 중국, 인도 명절 풍경으로 가끔 듣는 얘기입니다만 예. 1960년대에는 급기야 서울역에서 설 귀성인파 31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이에요. 3등 열차는 당시 지정석이 없었거든요. 해서 먼저 찜하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설날을 이틀 앞둔 1960년 1월 26일 밤에 귀성객들이 플랫폼으로 한 번에 뛰기 시작한 거예요. 앉으려고. 그러다가 일부가 계단에서 쓰러지면서 31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벌어집니다. 서울살이에 지친 서민들의 고향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좌석표, 입석표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3호차 21번 이렇게 찍어준 것도 아니고 100m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앉아서 가는 거죠. 아니 어째 그렇게 했대요? 과거에 저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예. 밤새워서 고향 가는 티켓 구매하고 그 버스에서 입석으로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래요. 입석이 있긴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좌석 입석도 심지어는 구별이 없으니까 먼저 달려가면 의자에 앉아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서서 가고 하니까. 그렇죠. 야, 이게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중국이나 리포터 네, 점심시간 가까워지는 지금 고속도로 충청권 중심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신탄진에서 옥산, 기흥 동탄에서 신갈 정체가 길고요. 부산 방향은 북천안과 입장 부근. 네, 하진아 리포터, 이소림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여기저기 많이 막히죠. 예, 내가 가는 길만 막히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서울 시내 그리고 수도권 교통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경에 나가 있는 김유정 리포터 불러보죠. 네, 수도권 도로들도 정체 구간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간선도로가 어려워서 외곽 쪽으로는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어렵고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에서 목도. 네, MBC 라디오 특별 생방송 우린 설날이 좋다 5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뭐 휴대폰에서 교통정보 다 나오는데 굳이 라디오에서 교통정보 왜 자꾸 전해주냐 이런 분들도 제 친구들 중에는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막힌다는 얘기 들으니까 내 길만 막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마음 편하시지 않으십니까? 예. 자, 오늘은 박연미 경제 컬럼니스트와 함께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빠르게 달라졌던 설 풍경 변천사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설날은 뭐 예전부터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이었는데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또 이제 설쇠는 분위기도 다르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고향 오가기가
더 어려웠나요? 아니면 예전에는 다들 그냥 시골에 살았으니까 괜찮았나요? 더 어려웠죠. 그 음. 서울로 그 모여들던 시절 저희가 타임머신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사실 서울 인구는 이름이 한양에서 경성 다시 서울이 되는 동안 꾸준히 늘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이 끝난 뒤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데 54년에 서울 인구가 124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60년이 되면 불과 6년 사이에 244만 명. 그러니까 지금 100만 명이 넘게 늘어나게 되죠. 또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65년이 되면 인구가 347만 명, 70년에는 543만 명까지 폭증을 합니다. 뭐 5년에 100만 명, 200만 명씩 늘어나네요. 굉장하죠. 그래서 와.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 버리니까 당연히 이 도심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예. 66년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 380만 명이 살고 72만 가구가 있었는데 예. 절반은 집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판자촌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거나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한 채로 있었는데 집이 없다는 거는 정말 살 집이 없었다는 정말 뜻이네요. 살 집이 비를 아. 피할 곳이 정말로 없었다는 그러니까 남의 뜻이에요. 집에서 새 살았어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월세나 전세 살아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람이 이렇게 서울에 모여들었다. 이 얘기는 고향 가는 길이 정말 어마어마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랬겠네요. 인구가 네. 갑자기 늘어나니까 고향 가는 길에서 고향 가려는 인구도 갑자기 그렇죠. 늘어났을 것이고 그러면 정말 귀성 전